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택이요? 네? 오택? 오택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3,700원에 20%요? 13,700원에 20%요? 20%요. 이거는 조금 난감하게 됐네요. 그죠? 예.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앰뷸런스 만들고 음압병동, 음압 앰뷸런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우리 한때 음압병동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200명, 300명, 1000명대 요럴 때는 굉장히 부각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확진자가 이제는 뭐 10만이 넘어갔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와 테마들이 쏙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압병동이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 걸리자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런 테마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해진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부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 빼고는 업황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테마성으로 올라온 코로나 요 자리가 사실은 없었어야 되는 거고 원래 그냥 현상으로 간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약간 위쪽으로 상향 조정돼서 떨어지고 있는 것뿐인 거지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도 없고요. 무한정 내려가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변동을 자꾸 주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변동을 주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텍이라는 기업도 저는 끝났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했을 때는 8,900원, 뭐 한 9,000원 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난 박스권의 저점이 9,000원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9,000원까지는 그냥 적당히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돌발 슈팅으로 12,000원, 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우리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겠죠.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슈팅 시 그냥 손실을 줄여 나온다, 본전 찾아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여름 수혜주는 안 되나요? 여름 수혜주로 급등이 나오거나 올라갔던 적은 별로 없는 기업이라 가지고 그거는 별로 예. 뭐 어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9,000원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테마보다 중요한 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에 세력이 없으면은 주가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세력이 돈은 많은데 주식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주식을 살려면요 시청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구걸을 해야 됩니까? 협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팔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기다려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깨우치시면 별거 아닌 것들이 테마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재료가 어떨까요? 뉴스가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안 잡으면 내려갔다가 더 밑에 자리 잡고 올라오겠죠. 자리 잡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자리 잡은 게 아니니까 추가 매수 안 되고 그냥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 때 바이오주를 좀, 제넥신이라고 좀 15% 좀 샀는데요. 네. 매수가는 비중은요? 그때 6만 500원에 샀습니다. 6만 500원. 6만 500원. 네. 뭐 최근에 사신 거네요. 코로나 때가 아니라. 아니, 작년? 작년 말이죠. 네. 네. 기업 재무제표는 보셨어요? 예? 재무는 보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냥 이름만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이름만 보고 사시는 게 우리 그 왜 경마장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봤습니다. 네, 경마장 가보면 그냥 말 이름만 보고 아무 때나 틱틱 돈을 거나요? 아니면 좀 읽어보고 책자도 보고 무슨 말이 어디에서 우승했는가, 기수는 누군가 그런 걸 보고 하나요? 그렇죠. 좀 보고 하지 않습니까? 분석도 좀 나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 아닌 건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넥신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바이오주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았고 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데요? 뭐 바이오주 뭐 연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구는 다 해요. 셀트리온도 하고요. 제넥신도 하고요. 동아제약도 하고요. 종군당도 하고요. 한미약품도 하고요. 대웅제약도 하고요. 일동제약도 하고요. 전부 다 해요. 제일약 뭐 다 해요. 안 하는 연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지금 사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회사 재무가 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화면에 보고 계시나요? 네. 요게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돈이 얼마 남았냐, 순수익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옆으로 가보니까 이 회사 지금 매년 얼마씩 까먹고 있어요. 400억, 네. 300억, 190억, 올해도 지금 거의 만 200, 300억 손실 보겠죠, 그죠? 네. 연구하는 데만 돈을 들어가고 있지 연구 결과가 실패하면 이 회사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연구가 실패하면은 회사는 그냥 완전히 껍데기가 되는 거고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네. 연구가 실패하면요. 연구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1상부터 4상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3상이 통과하면 4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3상까지 진행되는데 성공률은 몇 프로입니까 하면 16%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은요.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서 16%가 안 되는 확률의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다가 베팅을 거신 거거든요. 10년이 걸려서 16%가 안 되는 확률의 베팅을 거셨는데 돈 벌 확률이 높습니까? 돈 잃을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상으로요.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물론 제넥신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신약 개발할 겁니다. 앞으로 연구가 잘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줄 거니까 얘들은 좋다고 할 거고 네.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확률 싸움 아닙니까? 아니 16%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에 돈을 거시면 안 되는 거라요. 안 되는 거라는 이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러면 회사가 돈이라도 잘 벌어가지고 신약 개발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제넥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예상 밖의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게 이런 투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아니면 도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제가 분석한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아니면 도니까. 들고 가셔가지고 잘 터지면은 주가가 급등돼서 15만 원이 되면은 에이 문현지 그때 겁주더만은 에이 이렇게 좋아질 걸이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연구가 안 되고 안 됩니다 상장 폐지할게요 하면 그때 문현지 말 들을 거리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정말로 앞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투자인데 확률은 16%밖에 안 되는 확률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내 터널 속에 들어있는 기분이 왔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투자를 정말 잘못하셨고요. 엉터리로 하셨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제넥신은 제가 상담을 계속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일시적이라도 슈팅이 나올 때 빨리 파세요. 이런 기업은 사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네. 오늘 손절하시고 이 손실을 뼈아프게 느끼시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손절이 너무 힘드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디서 반등 나올지 저도 감히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전혀 몰라가지고 반등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저는 45,000원대 또는 4만 원대라도 빨리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하게. 이런 말씀으로. 예,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CGV를 샀는데요. 네. 그게 가격이 좀 높이 사져서 32,000원 정도에 사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한참 오래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조금 가까워져서 네. 이제 얼마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어요. 제가 뭐 말꼬투를 잡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우리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 멘트에서 제가 몇 개를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못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판 거지 못 판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 판 거예요. 더 갈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산 거지 사신 게 아니에요. 그죠? 32,000원에서 사신 게 아니라 사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주식은 항상 다 내 탓이요, 내가 한 거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좀 강인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라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이런 거보다도 그냥 내가 샀다, 좋다고 했든 뭐든 간에 내가 결정해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고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떨어질 때 손절 안 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고 모든 게 다 내 결정이었다 생각하시는 게 판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는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되는가? CJ, CGV 지난번에 좋다고 할 때 사셨을 때는요,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떨어졌을 때는 제가 좋다고 방송 상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영화 산업이라던가 리오프닝 괜찮다. 그리고 CJ, CGV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올라오거니 이 자리도 아직까지 저는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화 산업이요 다 정책이었어요. 와, 야, 우리 2020년에 개봉하자, 2020년 말에 개봉하자 했던 영화들이 전부 다 밀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밀었는데 투자를 해놓고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야, 이제 안 되겠어, 그냥 개봉해 하면서 지금 물밀듯이 개봉 예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는 무던해지고, 아, 이제 코로나 이제 걸리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리오프닝이 되고 마스크 집어 던지고 약간 그렇게 될 때 영화가 아주 밀려왔던 정말 대작들이 뒤쪽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거에 움츠렸던 자리가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뒤쪽에 터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주가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흐름에 따라서 2만 원대까지 다시 밀린다면, 2만 원 초입부까지 밀린다면은 겁내지 마시고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여나 밀려준다면. 안 밀리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만 4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겁먹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